네, 출란교실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는데요. 출란교실을 하면서 사실은 그 식물을 키우는 어떤 그 농학, 원예학 이런 측면에서 깊게 들어가는 것을 저는 상당히 지향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난초를 키우시는 분들이 너무 예민하게 아주 전문적인 분야까지 들어가서 그걸 알기 시작하면은 골치가 아프고요. 골치가 아프고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불안 증세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출란을 과잉보호하는데 활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슨 뭐 비료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살균제는 어떤 병에는 뭘 줘야 되고 어떤 병에는 뭘 줘야 된다 등등, 그리고 광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은 어떻게 줘야 된다, 막 이런 깊이 있는 부분까지 막 세심하게 들어가서 그것을 막 파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그것이 출란을 위한 길이 아니고 출란을 오히려 망치는 길로 접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안 증세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이것도 좋은 약이래, 그러면 하나 사고, 요런 병도 있지, 요 병에는 이게 좋대, 그러면 사고. 그래서 난실에 보면은 살균제 숫자만 하더라도 막 6, 7가지, 비료 종류, 영양제 종류도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6, 7가지 막 이렇게 두고서 이제 출란을 보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광량 문제에 대해서만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밴드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한번 광량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인데, 동영상 길게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출란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키우시는 분들은 아무리 초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식을 습득했으니까 출란에 입문을 한 거예요. 또 출란을 입문을 하면은 그와 동시다발적으로 출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판 모르는데, 출란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다육 키우다가 한 번 덜렁 사서 다육 사이에서 출란 키우시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또 그런 분들은 뭐 알 필요도 사실은 없지요. 그렇게 하다가 자꾸 출란을 죽이고 뭐 이렇게 많은 반복 과정에서 스스로가 수업료를 내고 배운다 그랬죠. 수업료를 내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 그러나 그런 분들도 그런 종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출란 비싼 걸 잘 구매를 안 하세요. 그래서 베란다에 난실을 어느 정도 난다이를 놓고 뭐 한 10분, 20분, 30분씩 이렇게 늘려 나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의 기준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정도 키우시다 보면은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막 찾아가지고 스스로가 지식을 막 넓혀가고 있는 중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첫째적으로 오늘 광량만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광량 부분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국한돼서 얘기해 보면은 적어도 출란이 오전에 햇빛을 한 12시 점심 전까지 햇빛을 충분히 받다가 오후 되면은 베란다가 그늘이 져서 간접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약간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는 어떤 이런 정도의 환경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되는데 이거를 광량 측정기로 어플을 깔아가지고 실내를 측정해봐서 뭐 한 3,000에서 10,000룩수가 나와야 된다는데 우리는 3,000, 2,000룩수가 나오네. 이거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실내 조명등을 달아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민해지죠. 그러다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서 광량을 뭐 한 10,000룩수 정도를 해야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뭐 이런 동영상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막 동영상을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신 분들은 그분이 그렇게 유튜브에서 떠드시는 분들이 뭐 하는 분인가 이렇게 찾아 한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난초를 많이 키우면서 판매를 이거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즉 상인이라고 봐도 되고 또 상인이 아니더라도 난초 판매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 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속성재배에 하는 난들, 특히 이제 이게 가온이죠. 겨울철을 이제 재우지 않고 밤에도 안 재우죠. 밤에도 안 재워서 가온을 한 상태에서 속성재배를 한 난초는 내가 그걸 구매해 봤더니 한 1년 또는 2년을 넘기지 못하더라. 왜 그러냐? 저항력이 약하니까. 저항력이 약하니까 이 공중에 떠다니는 무수한 균으로부터 어떤 저항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속성 재배하면 주로 이런 것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광량을 통해서 속성 재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가온을 안 시키더라도 광량을 기준 광량, 그러니까 출란이 필요한 광량보다 좀 더 많이 또는 시간을 길게 이렇게 주면은 광합성 작용을 보통 난초보다는 더 원활하게 합니다. 또 많은 양의 광합성을 하게 돼요. 그럼 광합성을 한다는 건 뭡니까?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내서 출란이 빨리빨리 자라고 또 그 쉬는 시간에도 자라고 그래서 속성 재배의 수단으로서 광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 출란을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본다면 한 분은 베란다, 또 한 분은 기존 난실을 임대해서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 근데 그 난실이 보면은 어두컴컴한 실내가 아니거든요. 비닐하우스로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정도 광량이면은 조금 높든 조금 낮든 별 문제가 되지 않고, 특히 이 베란다도 기본적으로 본인이 키우고 있는 베란다가 뭐 저녁 시간대까지 계속 직사광선을 받는 베란다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는 참 드문데, 만약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빛이 너무 강하니까 여름에는 좀 차광을 시켜줘야 되겠는데라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면은 출란은 거의 반음지식물입니다. 반음지식물. 음지식물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계속 쬐어주면은 이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음지식물로 만들어 주려면은 한 오전 정도만 햇빛이 들고 오후에는 안 드는 정도, 자연 기후에서 그런 정도로 느낌을 가지시고 키워야 되는데, 우리 집 베란다는 계속 빛이 들어와. 그것도 직사광선으로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 자, 이런 문제들은 비단 출란뿐만 아니라 다른 관엽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대나무발을 친다거나 뭐 브라인드를 내린다거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시는데, 빛이 적어가지고 우리 집 베란다인데 빛이 너무 적어서 실내등을 켜야 된다라는 경우는 제 경험상 이게 온실이 됐든 비닐하우스 온실이 됐든 베란다가 됐든 너무 많아서 걱정인 경우는 있지만 빛이 너무 적어서 걱정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전에도 햇빛이 안 들어와. 앞에 그냥 그 연립주택인데 창문을 열면 바로 그 연립주택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을 딱 열면 바로 앞집 벽이 딱 보여. 그래가지고 아예 빛이 안 들어와.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있는 분들은 또 출란을 안 키우시겠죠. 그 키우면 안 되는 이상한 장소니까. 근데 그런 데서도 키우고 싶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실내 등을 켜서 광량을 좀 높여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 90% 이상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없어요.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 보면은. 또 그런 분들은 아예 초보 중에서도 초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입문 단계에도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난초를 키워서 이런 유튜브 출란 교실에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정도 빛이면 충분한데,
실내등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몇 룩수를 맞춰야 된다고 룩수를 재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기준에 맞게끔 몇 룩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10,000룩수 이상을 맞춰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 같아서 그걸 쫓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돈벌이 수단이 돼야 되니까 출란이 빨리 왕성하게 일찍 자라면은 수익이 높아지고 좋죠. 결과물을 빨리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량을 가급적 높이는 쪽으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속된 말로 속성재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내등을 오후가 돼서 어두운데도 계속 켜놓죠. 그래서 야밤에 잠재우는 시간만 잠깐 주고 초저녁에서부터 뭐 밤까지 자는 시간 전까지는 계속 실내등을 켜놓고 출란을 광합성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고 24시간 주면은 출란의 데미지가 오니까 잠자는 시간은 어느 정도 두긴 두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식물이 잘 자라니까 룩수는 이렇게 맞추는 게 좋습니다 라고 숫자로 제시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숫자, 이게 3,000룩수인지 10,000룩수인지 이런 데 집착해서 내 난실의 광량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자칫 잘못된 정보를 습득해서 잘못된 배양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출란은 말이죠. 3,000룩수만 넘어간다 그러면 그 가장 높을 때 기준입니다. 3,000룩수만 그러니까 자꾸 숫자로 얘기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속된 말로 평범한 아파트의 베란다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룩수로 해서 숫자로 제시하려다 보니까 3,000룩수에서 한 5,000룩수 정도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반음지 식물에서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여름철 이런 데는 차광을 해줘야 돼요. 실내등을 켜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베란다가 남쪽에서 약간 동쪽 또는 뭐 남쪽 뭐 요 정도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라는 게 대부분이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도 건물이 있죠. 완전히 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아예 없는 데서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앞에 있는 베란다가 이렇게 그늘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한 오후쯤 돼서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점점 내려가면 이 그늘이 점점 깊어지니까 오후 되면은 약간 반그늘이 지죠. 그래서 그 정도의 햇볕이 집에 들어오는 베란다라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 뭐 룩수가 얼마큼 나오든 숫자로 잴 필요도 없이 그냥 두면 된다. 그런데 속성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광량을 높여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광량을 높이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실내등을 켜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필요도 없는 거지만 굳이 한다 그러면은 불을 계속 켜둔다 그러면은 그게 LED 등이라 하더라도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광량을 계속 주니까. 그럼 온도가 높아지니까 통풍을 보통 기존 광량에서 키우는 출란보다는 통풍을 더 많이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려줘야 돼요. 바람이 어느 정도는 계속 불어줘서 이 뜨거운 온도가 열이 올라간 이 실내 온도가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지나갈 수 있도록 통풍을 시켜줘야 돼요. 보통 우리가 여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룩수가 한 10만 룩수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난초에는 3,000룩수 이상이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10만 룩수까지 올라가니까 이것은 차광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요. 특히 베란다는 유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통풍을 시켜줘야 되고
보통 베란다에 그 어둡지 않은 그냥 밝은 정도,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딱 피기 좋은 그런 정도의 베란다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룩스를 재보면은 3천에서 한 10,000룩스 정도, 10,000룩스 정도가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5,000룩스가 됐다가 6,000룩스가 됐다가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정도라면은 실내 등도 필요 없고 통풍망 잘 시켜주면은 출란은 알아서 잘합니다. 보통 그 방 안에서 난초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한 방 하나를 갖다가 저번 난실로 꾸몄어요. 그런데는 햇볕이 안 들어오죠.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실내등을 어차피 켜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난을 키우시는 분 한 100분 정도를 안다 그러면 한 분 있을까 말까. 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방법도 너무 잘 아시니까 실내등을 켜서 통풍을 잘 시켜주고 습도 관리 잘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조차도 실내등을 오래 켜놓고 좀 더 실내등으로 인해서 많은 광량을 줘서 광합성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이것 또한 속성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0룩스 이상이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봤을 때 우리가 감을 잡기 위해서 보통 거실, 베란다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는, 거실은 직사광선이 안 들어오잖아요. 베란다를 거쳐서 들어와야 되니까 실내 조명을 딱 끄면은 낮에도 약간 이렇게 너무 밝진 않죠. 그게 한 300룩스 정도 나옵니다. 그 주방이나 뭐 이런 설거지 할 때도 그 형광등, 주방등 이렇게 켜놓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 300룩스 정도가 나오고요. 잠자기 위해서 불을 껴놓는 침실, 좀 어두워야 되잖아요. 그게 한 50룩스에서 100룩스 정도가 나옵니다. 특히 화장실, 아무리 불을 켜고 들어가서 세수를 한다 하더라도 한 100룩스에서 한 200룩스 정도가 나와요. 그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3,000룩스면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광합성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잎을 좀 튼튼하게 크게 만들고 또 빨리 자라게 만들고 영양분을 충실하게 더 줘서 속성 재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6,000룩스에서 10,000룩스 정도, 6,000에서 한 10,000룩스 정도를 올려주죠. 그래서 식물 등을 이제 주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니까 돈을 들여서 식물 등을 사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도 꽤 있죠. 그러나 자칫 잘못 사용해서 광량이 적을까봐 뭐 6시, 7시, 8시, 9시, 막 10시까지도 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이제 속성 재배의 전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식물 등에는 이 식물 등의 세곤도라는 게 있죠. 세곤도. 세곤도를 K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볕이 6,000에서 한 6,500 정도, 한 6,000K라고 보시죠. 6,000K. 이걸 켈빈이라고 하는데, 뭐 독일 사람인가요? 켈빈이라는 사람이 이 기준을 정해놨어요. 해가 질 때는 몇 도, 해가 뜰 때는 몇 도, 해가 중천에 딱 걸려있을 때 한낮에 12시에는 몇 도, 이걸 온도로 숫자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그래서 켈빈의 이름을 따서 K라고 하니까 6,000K가 아니라 6,000켈빈도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런 등을 사서 달면은 햇볕의 세곤도하고 똑같은 거니까, 거의 유사한 거니까, 그걸 놓아서 우리 집은 햇볕이 더 오랫동안 들어와, 밤에도 해가 졌지만은 우리 집은 해가 들어와,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량을 어떤 인공 조명으로 통해서 높여줬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걱정하셔야 되고, 그래서 통풍을 시켜주셔야 되고 습도 관리도 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광량만 계속 높여서 광합성을 계속 쉬지 않게 하게 하면은 탈수 현상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도 좀 자주 주셔야 되고, 이게 이제 물 자주 주면은 세력이 왕성해지니까, 그리고 또 온도를 높여서 광합성을 열심히 하게 하면은 수분이 빨리 증발되고, 그러면 또 물을 또 줘야 되고, 자꾸 이런 가운데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통풍을 시켜서 실내 공기를 계속 바꿔줌으로 인해서 온도를 떨어뜨려 줘야 되고. 자,
요게 속성 재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성 재배하면은 겨울잠을 자지 않는 것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 플러스 광량도 높여준다. 요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내가 이제 우리 집의 환경을 봤을 때 실내 등을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거를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이 베란다에 키우거나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광량이 높아서 그걸 어떻게 차단해서 낮춰줄 것인가를 걱정하지, 광량이 부족해서 실내 등을 돈 주고 사서 키워서 인공조명을 줘야 되는 걱정은 거의 하지 않는다. 또 너무 광박관념에 3000켈빈도래. 근데 우리 집은 2500켈빈도야. 그러니까 500이 좀 부족해. 뭐 이런 데서 연연할 필요가 없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높으면 높은 대로 적당하게 난초하고 호흡을 같이 하면서, 난초 상태의 잎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난초가 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물을 원하고 있는지, 좀 온도가 너무 높아서 좀 떨어뜨려 주는 것을 원하고 있는지 등등을 같이 동물 키우듯이 이렇게 난초의 마음을 읽어내면서 같이, 사람이 더우면 난초도 더운 거니까, 베란다 한번 쑥 나가봤는데 너무 더워, 훅해, 뭐 사우나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뭐 켈빈도를 재고 뭐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낮춰줘야 되는 것이죠. 베란다 뭐 활짝 열고. 그래도 더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 있죠.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난초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난시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에어컨을 킨다거나 인공조명을 준다거나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면은 그거는 난초를 키우는 거 이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리도 없죠. 사람이 아무리 자연 환경을 쫓아가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급적 난초를 키울 수 있는 좋은 조건에서 집을 얻어서 거기서 베란다 난시를 꾸미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약간의 보충 정도, 차광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야지, 어플에다가 깔아가지고 뭐 되니 안 되니 그러고 조금 뭐 한번 올려주고 조금 한번 내려주고 막 이렇게까지 난초를 키우기 시작하면은, 글쎄요, 그건 뭐 이제 난초를 키우는 난실이 아니라 완전히 그 학교 원예과의 뭐 실험장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은 비싼 난초가 있어가지고요. 비싼 난초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해야죠.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걱정이 되는 비싼 난초를 구매해서 키운다 그러면은 일단은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난초에서 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목표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도와만 주면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장소에서 키워야지, 자연 조건은 아주 악조건인데 사람이 인공조명을 준다거나 에어컨을 킨다거나 이런 조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비싼 난초 뭐 몇천만 원 몇백만 되는 걸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되더라, 결과는. 이게 오늘 출란교실의 결론입니다. 오늘 출란교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